오늘 첫 순서는요, 경제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김효빈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결제 기술과 관련된 소식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유저분들께 굉장히 좋은 소식 가져왔는데요. 앞으로는 아이폰과 애플워치만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실물 교통카드를 꺼낼 필요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만 갖고 다녀도 되는 변화입니다. 와,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도 아이폰 유저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불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분들 이 대중교통 결제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페이처럼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MST 기반 결제를 애플이 지원하지 않아서 아이폰 유저들은 기존 교통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티머니가 공식 SNS를 통해 애플페이가 아이폰 애플워치와 연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페이 기반인 근거리 무선통신인 NFC 기술을 이용해 실물카드 없이 교통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 환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한지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아직 정확한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조만간 공식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능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뿐 아니라 전국의 버스, 지하철 같은 광범위한 인프라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간 제한적이었던 애플페이의 사용 범위를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애플페이의 국내 입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카드 단말기의 NFC 보급률은 아직 10% 미만이지만 대중교통이야말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 공간인 만큼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되면 애플페이 확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도 대중교통이 소액이지만 자주 결제되는 만큼 사용자 접점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역시 이 디지털 결제 환경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게 실생활에서도 느껴지니까 더욱더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된 지 근 2년여 만에 드디어 교통카드 기능까지 연동되면 모바일 생태계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이폰 사용자도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더욱 편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이폰 유저로서 어서 빨리 사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컵빙수의 열풍, 달라지는 빙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빙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올해는 소용량 저가 빙수, 즉 컵빙수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빙수 하면은 이 보통 양도 많고 좀 가격대가 있는 게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는 컵빙수가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가격입니다. 특급 호텔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빙수는 하나에 최대 15만 원까지 하는데요. 반면 요즘 유통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컵빙수는 4,000원에서 6,000원대 수준으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러한 작은 사치 대신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은 고물가 시대의 전형적인 흐름인데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두세 명이 나눠 먹던 기존 빙수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용 빙수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컵빙수 열풍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메가커피의 경우에 출시 한 달 만에 50만 개를 판매했고요. 그리고 6월 중순 기준으로는 18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디야의 팥 인절미 컵빙수, 공차의 쉐이크 빙수 등도 6,300원대에서 6,900원대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컵빙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여전히 고가 빙수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편에서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프리미엄 빙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소비 양극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고물가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지출을 줄이는 건 아니고 오히려 명품 소비나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은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 빙수 하나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성신여대 소비학자 교수는 불황과 고물가 시기일수록 소비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SNS에서는 컵빙수 인증이 유행하면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가성비 빙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경제 이슈일까요?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할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전 세계 커피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커피 가격이 글로벌 차원에서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커피 한 잔 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사치로 여겨졌던 커피조차 마음 편히 즐기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커피값 오른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오른 건가요? 네,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이 굉장한데요. 대표적인 커피 원두인 로부스타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가격이 톤당 4,338달러로 뛰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1년 전과 비교해도 무려 1.6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값 오르고 있는데 원두값도 오른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 폭등을 한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커피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브라질과 베트남에서 가뭄과 폭염이 반복되며 수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경우 이번 수확량이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선 생산량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요 수출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해 가격이 더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인상했고, 이디야 커피는 25개 메뉴 가격을 평균 4.8%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브랜드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하루에 한 잔씩은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더욱더 좀 슬프게 들리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커피값 혹시 더 오르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베트남은 자체 소비량도 늘고 있고 생산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수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들의 공급망 재편입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원두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날씨의 영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커피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커피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평균 367잔으로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셈인데요. 2030 세대의 커피의 진심인 소비 트렌드가 커피 수요를 꾸준히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전형적인 가격 상승 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피값 하나에도요, 이 세계 기후라든지 이 경제까지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커피값은 단순한 소비자 물가 항목을 넘어서 기후 위기, 국제 물류, 소비 행태의 변화까지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커피 한 잔에서 느끼는 경제 이야기 너무도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